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주 고마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2월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3월인데 우리 아이들 신학기 준비 잘 해 나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맘때 이제 가장 바쁜 우리 학부모님, 바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으로 이제 학부모가 됐잖아요. 이제 첫 아이 키우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긴장도 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정말 교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3월 입학 시즌을 맞아가지고 우리 초등 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좀 준비해 두고 가면 좋을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뭐 책가방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가방 구입했으면은 이제 책가방 안에는 필통, 학용품, 알림장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노트는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이제 뭐 어떤 노트 필요해요 해서 미리 챙겨서 준비해 주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첫날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은 알림장에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이 한글 못 써요 해서 어떻게 알림장 쓰죠? 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이 시기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알려나갈 것들 잘 정해가지고 프린트물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가위에 오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 알림장에 붙여놓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요즘 뭐 앱들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마다 그 정해진 앱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1학년 중간에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에 사용했던 학교랑 전학온 학교랑 그 사용하는 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해 가지고 앱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과 이제 담임교사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이제 또 어떤 노트가 필요합니다 해서 뭐 오늘의 준비물 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앱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생님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붙여놓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통 같은 경우 아이들이랑 이제 막 문방구 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할 텐데, 필통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또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필통보다는 천필통이 좋아요 해가지고 천필통 위주로 이제 구입을 하실 거를 이렇게 공지를 하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흘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쇠필통이니까 막 흔들고 떨어지고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쇠필통 말고 천필통으로 좀 구입해 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또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이 안전 문제였어요. 예, 아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제 신호등 건너는 방법 해가지고 그걸 계속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등하교 시간에 교통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아이에게 사전 안전교육은 시켜야 되겠죠. 신호등 건너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은 앞으로 그 정해진 일정들 있잖아요. 돌봄 교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방과후 교실 간다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간다거나 집으로 가는 방법들 해가지고 사전에 잘 이제 숙달이 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집에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우유팩을 까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시간마다 이제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팩을 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주 고마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친구, 어떤 여학생 친구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이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이제 아이가 이제 동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는데 미리 또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마트에 갔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조그마한 이제 그 우유팩을 2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사?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대요. 그러더니만은 집에 와가지고 동생에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형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동생에게 어떻게 까는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랬던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병설 유치원에서도 이제 똑같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우유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그렇게 당황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아이에게 좀 교육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막 우유팩 까지 못하고 당황해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대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도록 아이에게 잘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유팩 까는 방법 미리 알려주면 좋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아이들 쇠젓가락 사용하는 방법. 급식실에서는 무조건 다 쇠젓가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젓가락질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혀 나간다고 해가지고 캐릭터 그려진 어떤 젓가락들 막 이용하고 쉽게 젓가락질 하는 그런 어떤 젓가락들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는 무조건 어른들 사용하는 쇠젓가락 나온다 해서 젓가락질 사용법 또한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밥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한글 다 떼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한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책임 교육으로 1, 2학년 시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책임지고 교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좀 믿어봅시다. 그런데 워낙 이제 이 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한글 떼고 다 공부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잘할 것이야 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듯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릴 텐데요. 잘 배우지 못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수업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당부 말씀 드려봅니다. 보통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습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생활적인 어떤 지도에 좀 중점을 두고 가르쳐 나간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도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할 어떤 규칙들, 예절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1학년 친구였었는데, 저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었습니다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올라서 앉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학교 창간 수업 갔을 때도 친구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어디를 앉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막 헤매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는 생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안내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미숙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는데 이제 대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습시키는 것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 숙제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학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가 익혀나가야 할 것들, 친구들이 익혀나가야 될 것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어떤 기본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생활 규칙들 배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숙제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책 읽고 책 제목 쓰기 그 정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 시기라면은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문장 써가지고 붙여주면은 그거 보고 따라 쓰기 뭐 그 정도. 그림 일기 쓰기 시작하면은 일기 한 편씩 쓰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숙제다. 1학년의 어떤 숙제는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그게 문장 쓰기, 뭐 그림 일기 쓰기, 아니면 책 읽고 책 제목 쓰기 그 정도의 숙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2학년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쓰기 연습해서 오기, 받아쓰기 시험 보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 막 당황하시는 분들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학년 지나고 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되게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이제 첫 아이인 경우는 어떤 거 신경 써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뭐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좀 미숙합니다. 아직 생활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새 공간, 그동안 뭐 유치원 생활 혹은 뭐 어린이집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학교라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학교라는 그 공간이 너무 어떤 큰 세상인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학교도 크고 교실은 왜 이렇게 많고 나중에 뭐 돌봄 교실도 찾아가야 되고 정말 큰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불안감을 갖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와 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소통을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뭐 불편한 게 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어려운 대상이다가 아니라 선생님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친절하신 분이야 라는 거를 아이에게 좀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선생님과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입학하는 친구들, 학부모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초등생활 잘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초등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